우리 지역의 이슈를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함께 하시죠. 지난 15일 영덕군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하면서 경북도는 3년 연속 대형 산불 발생이라는 오명을 얻었습니다. 경북도와 각 시군에서는 산불 예방을 위한 강력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산불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 시간 이슈토크에서는 우리 지역 산불 현황과 대책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역 공공정책연구원 기화서 박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우선 현재까지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 현황부터 짚어주시죠. 네, 먼저 2월 16일 기준으로 보면 전국에서 그 141건이 발생을 했는데 그중 우리 경북만 31건, 퍼센티지로 봤을 때면 22% 되죠. 굉장히 높은 수치죠. 그리고 또 하나 굉장히 그 우려스러운 또 좋지 않은 그 통계가 산불도 비교적 이제 낮에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정말 진화가 어려운 심야에 발생하면 진화가 어렵잖아요. 첫째 시각적으로도 일단 그렇죠. 그 확인이 어렵고 그러니까 이렇게 산불 진화가 어려운 야간에 심야에 발생한 건수 또 전국 51건 중에 14건이 경북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굉장히 우려스러운 일이죠. 좋지 않은 통계인데 최근의 상황을 보면 2월 15일 날 경북 영덕군 지풍면에서 발생을 했죠. 그 바로 하루 전날 또 군위군에서 발생을 했고 조금 더 한 3년 정도 통계를 보면 최근 3년 정도 안동 예천 일대에서 굉장히 큰 산불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뭐 대략 기본적으로 이러한 상황입니다. 네, 앞서 말씀하신 대로 경북에서 산불이 가장 많이 발생했는데요. 그 이유는 뭘까요? 아마 전문가들이 보는 견해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우리가 봐도 거의 뭐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그 경북은 어쨌든 좀 그 산간 내륙 지역이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특히 이 계절에는 굉장히 그 이 마른 날씨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이제 그 건조하죠. 그리고 동시에 바람의 강도가 워낙 세니까 아주 작은 이 불로 인해서 더 크게 번지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그야말로 입산자의 실화 그러니까 산에 드나드는 사람에 의한 실수에 의한 것 또 하나는 이제 뭐 논두렁, 밭두렁 이제 소각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시골에서는 그 어쨌든 이 농림 지역이다 보니까 특히 경북 지역에는 이러한 그 원인으로 인해서 이제 산불이 많이 생길 수가 있다. 이제 통계를 또 좀 보면 최근 소방청이 집계한 최근 10년 정도의 통계를 보면 가장 많은 것이 어쨌든 사람에 의해서 생기는 실화라 그러죠. 뭐 예를 들어 등산객이 산에 들어가서 뭐 라이터라든지 어쨌든 이런 그 화기를 소지해서 들어가서 자칫해서 생기는 것. 그다음 논두렁, 밭두렁, 소각 이런 경우가 어쨌든 70% 정도를 차지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러한 경우가 왜 이런 경우가 또 문제가 되냐면은 그러한 원인으로 인해서 화재가 생겼으리라고 추측은 되지만 확정을 못 해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2020년 그러니까 재작년이죠. 안동 지역의 남우면까지 번져버렸는데 그 불 같은 경우도 분명히 누군가에 의해서 사람에 의해서 불이 번졌다고 추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소방청 그리고 그야말로 뭐 감식 전문가들까지 다 그 총출동을 해서 한 달간 조사를 했지만 확인을 못했습니다. 아직 수사를 했지만 예단을 하고 추측만 했을 뿐이라는 거죠. 그럼 만약 등산객이나 주변 주민들의 과실로 이렇게 산불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또 어떻게 처벌되는지 궁금합니다. 네네. 처벌 규정은 명확히 있습니다. 산림보호법에 의해서 불을 냈을 경우에는 3천만 원 이하 그리고 3년 이하의 징역 굉장히 무거운 벌이죠. 근데 이러한 경우가 실제로 또 있었어요. 그 경북 의성군에서는 60세 정도의 남성이 집안에서 자기 집에서 고기를 구워 먹다가 어쨌든 뭐 작은 불씨가 날렸겠죠. 이런 경우 어쨌든 간에 이로 인해서 다른 사람, 다른 재산에 피해를 입히고 또 이제 국공유지를 이제 태우게 되면 이 벌금형을 받고 또 징역형을 받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분은 또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본인의 잘못이 전혀 아니라면 억울하겠지만 근데 본인이 아니게 생기는 경우는 또 좀 억울은 하죠.
근데 또 최근에 영덕군에서 산불이 발생했죠. 산불이 발생한 지 9시간 만에 진화가 됐다가 그날 새벽에 재발화돼서 또 진화에 나섰는데요. 어떤 상황이었는지 짚어주시죠. 예, 얘기하신 대로 2월 15일이었던가요? 이제 새벽에 일단 불이 났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날이 밝아오면서 소방청 그리고 119가 이제 긴급 동원이 돼서 이제 조금 이제 그 시간적으로 그 시야 구분이 명확하잖아요. 오전 시간, 낮 시간대는. 그러니까 한 9시간 정도 걸쳐서 진화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잔불이 또다시 재발화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2월 17일 현재 기준으로 봐서는 아직도 완전히 소진된 건 아닌데 어쨌든 간에 지금 산불 소방 헬기 40대 그리고 인력 2천여 명이 투입돼서 진화를 하고 있고 인근 마을 주민 한 300여 명이 이제 마을 회관 같은데 좀 안전한 곳에 지금 대피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는 인명 피해 자체는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이제 산불 진화도 단계가 있습니다. 뭐 1단계, 2단계, 3단계를 나누는데 지금 현재는 3단계로 격상을 해서 지금 진화 작업을 하고 있죠. 3단계라고 하는 거는 이 산불의 규모가 100헥타르 정도, 범위가 아주 넓을 경우 그런 경우 또 뭐 야간이거나 또는 이제 그 강풍이 뭐 초속 7m 이상, 초속 7m 이상 불면요. 보통 사람이 특히 야간 때는 앞에 뭐가 지나가도 몰라요. 그 정도 강풍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도 초속 7m 이상 그리고 100헥타르 정도의 규모의 불이 나고 있는 현장, 뭐 또 이제 야간이거나 이런 경우는 이제 3단계로 격상해서 발령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영덕 상원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네, 상황이 심각한데요. 이번 영덕 산불의 발생 원인은 밝혀졌나요? 이 원인이 지금 뭐 100%는 아닌데 산불 예방과 관련된 거의 단체들이 있는데 이런 단체들은 비교적 이제 전문가들이 좀 있어요. 그런 분들이 이제 봤을 때 저거 지금 반사 필름에 의한 것이다. 반사 필름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 좀 이해가 좀 잘 안 되실 텐데 우리 보통 이제 이 시골길을 가다 보면 특히 저 사과농사 같은 거 하는 이제 하우스가 있잖아요. 하우스가 이게 햇빛이 낮에는 굉장히 잘 반사가 돼요. 이제 그걸 이제 그 농업용 반사 필름이라고 그래요. 그게 날려가서 바람 위에서 어디 전신주에 부딪히면서 점화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경우가 또 있어 왔고. 그런데 이 반사형 필름은 거의 농자재거든요. 그 농가에서 활용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근데 이걸 왜 또 주로 활용을 하느냐면은 주로 이제 사과 농사의 하우스에서 많이 활용하는데 햇볕이 아주 적절하게 잘 반사가 돼서 안쪽으로 들어오도록 해서 사과의 당도도 높이고 또 그러면 이제 사과의 이제 색깔도 아주 좋아지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면 그만큼 상품성이 올라가잖아요. 맛도 좋고 보기도 좋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농업용 필름을 이제 사용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관리가 또 이제 100% 정확하지 않으니까 적당하게 고정을 시켰는데 이것이 강풍에 의해서 또 좀 세월이 오래 지나다 보니까 조금 느슨해진 부분을 미리 좀 이렇게 타이트하게 고정을 못 시키고 그게 뭐 날려가 버린다든지 이런 경우 비일비재하거든요. 보면. 근데 바로 그것이 날아가서 전신주와 접촉을 해서 불꽃이 발생되어서 번진 것이 아니냐 이렇게 추론을 하는데 얘기는 그래요. 그 일대 사람이 없을 때요.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진입하는 곳곳을 보면 CCTV가 어느 정도는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원인이다라고 지금 추정을 하는 겁니다. 뭐 정확한 결과는 아직 나온 건 없습니다. 이렇게 경북 지역에서 산불이 또 자주 발생하자 경북도가 산불 방지 대응책을 마련했는데요. 경북도의 산불 대응책 내용도 짚어주시죠. 네, 경상북도도 비교적 원래 이제 이 각 지자체는 특히 겨울철 시점 되면 산불 예방과 관련된 예찰 활동을 굉장히 민감하게 합니다. 그건 어느 지자체나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이제 뭐 경북 지역의 경우에 광역도인 경북도나 또 경북도에 또 이 포함된 기초지자체들 많잖아요. 뭐 안동, 예천, 봉화 등등도 각각 단위별로 예찰 활동을 하고 또 예산도 수립을 해요. 하는데 특히 이제 우리 경북이 3년 동안 너무 많으니까 경상북도도 지난 1월달에 이제 뭐 몇 가지 대응책을 미리 이제 수립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장 핵심적으로 산림 인접 지역에서 농가가 됐든 일반인이 됐든 어떤 폐기물 소각하는 건 절대 아예 금지한다. 만약에 붙잡히면 뭐 강력하게 뭐 처벌을 하겠다, 뭐 과태료를 물리겠다. 그리고 아니면 이제 형사 고발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감시 인력을 이제 그 더 동원을 해서 네. 또 더 긴 시간 동안 교대해서라도 긴 시간 동안 감시를 하도록 하는 이런 조치를 했고, 실제로 또 뭐 예산 면에서도 한 500억 전체에서 한 508억 정도죠. 네. 또 조금 구체적으로 나누면 이제 산불 진화 헬기도 기존 그 경북 소방청에 비치되어 있는 것 외에 좀 더 임차를 해서 좀 상시 대기시키는 네. 이런 비용도 한 100억여 원 정도 책정을 해놓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산불을 전문적으로 진화하는 산불 진화대라고 하는 조직이 있습니다. 네. 비상시 조직이긴 한데 이럴 때는 이제 산불이 많이 발생하는 이런 겨울철에는 좀 상시 가동을 해요. 근데 그런 분들한테도 인건비는 지급이 돼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진화대 인력의 운영비 또 더 이제 확보를 해서 어쨌든 산불이 나면 곧바로 진화할 수 있도록 경상북도도 총력 대응을 하고는 있다라고 저희 얘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산불 예방에 또 꽤 많은 예산과 인력을 들이고 있는데요. 대응책 외에 또 산불 예방에 필요한 거는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것을 보면은요, 몇 가지 이제 얘기를 해요. 가장 핵심적으로는 이 산불이 어쨌든 뭐 올해 나고 내년에 안 난다, 뭐 이렇게 보장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뭐 예. 어쨌든 우리가 생존하는 이 기간 내에는 언제 발생할지 모르니까. 앞으로는 이런 산불을 예방을 위해서는 좀 과학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네. 핵심 첫 번째가 뭐냐면 방화수림. 그래 불에 좀 덜 타는.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한 6, 70년대 우리가 좀 빈곤할 때 그 산림이 거양을 허업을 벌판일 그 시점에 녹화 사업한다고 해서 예. 그야말로 이 불에 아주 잘 타는 가시나무라는 걸 굉장히 많이 심었어요. 비행기 헬기로 그냥 그 씨를 막 뿌렸다니까요. 한 50년 정도 전에. 네. 그게 뭐 엄청나게 지금 자라서 근데 불이 너무 잘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제는 과학적으로 이런 불에도 좀 덜 타는 네. 방화 수림을 해야 되겠다. 시간이 예. 좀 많이 걸릴 일입니다. 이제 이런 걸 좀 해야 되겠다는 거. 그다음 두 번째 하나는 우리가 2020년도 2년 전에 이제 안동에서 큰 산불이 났을 때 중앙고속도로 남안동 IC 인근까지 번져 왔거든요. 네, 그랬죠. 우리 LG 헬로 TV 뉴스 영상에도 뭐 다 있었지만은 그때도 산불 소방 헬기 중에도 조금 이제 첨단화된 소방 헬기가 네. 긴급 투입이 많이 돼서 그래도 더 이상 확산되는 걸 막았다는 이건 부정할 수 없거든요. 예. 그런 걸 보면 산불 진화 장비 현대화 따라가야 된다. 예. 이건 또 이제 예산과 돈이 따라가야 되는 문제. 네. 그다음 하나는 또 동시에 산악지역이 많으니까 우리 경북은 네. 산악용 이 전문 그 소방차 같은 것도 좀 개발을 해야 되지 않을까? 네. 라는 거죠. 뭐 우리나라 기술로 하려면 얼마든지 하죠. 뭐 우리가 자동차를 못 만듭니까? 뭐 세계 네. 5대 자동차 강국이 이런 특수 장비차 만들려면 충분히 만들 수가 있죠. 그다음 또 하나는 아까도 이제 얘기했지만은 이 산불의 원인에 보면 사람에 의한 실화, 네. 실수에 의한 거, 부주의에 의한 거, 네. 이거 어쨌든 강력히 단속해야 된다. 그렇죠. 보통은 이제 뭐 좀 느슨하게 좀 처벌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경우는 정말 강력하게 처벌을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그야말로 경종을 울리는 네. 이런 그 처벌도 뒤따라야 된다. 제가 지금 4가지 정도 말씀을 드린 정도로 하겠습니다. 예. 또 뭐 방화 수림과 또 장비 현대화도 필요하고 또 처벌도 그렇죠. 강력히 해야 한다. 뭐 이런 네. 말씀해 주셨는데요. 또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고 강풍이 불면서 전국 곳곳에서 산불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대형 산불은 선거가 있는 짝수해에 발생한다는 징크스가 있다고 하는데 이거 사실인가요? 네, 이 징크스가 네. 사실 이런 게 없어야 되는데 예. 사실 통계로 보면요 이걸 부정을 못해요. 아, 예. 더구나 선거가 있는 해 짝수, 선거는 또 할 수도 있고 뭐 많잖아요, 다양하게 예. 이제 있는데 하필이면 선거가 있던 짝수, 짝수해에 마침 선거 있었던 해는 예. 정말 산불이 다른 평년에 비해서는 많았다라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통계를 보면 1996년부터 해서 96년 짝수죠. 2000년 짝수, 2002년, 2004년, 2006년, 네. 올해 2022년까지 네. 놓고 보면 전부 다 짝수잖아요. 예. 이 짝수의 통계를 보면 실제로 맞아요, 이게. 아, 1996년부터도 보면은 강원도, 비교적 강원도가 좀 많아요. 네. 강원도, 고성, 강릉 이런 데
거의 뭐 좀 반복적으로 일어나는데 대부분 다 짝수해에 그 피해 규모가 훨씬 더 컸다. 통계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다음 2000년도에도 2000년도에는 16대 총선이 있었는데 이때도 강원도 고성군에 아주 큰 산불이 일어났고 그다음 이제 그 불이 그 당시에는 이제 우리 경북 울진군까지 번졌거든요. 그래서 한 8일 정도 굉장히 큰 불이었습니다. 그다음에 또 이제 2002년도도 보면 이제 또 강원도 고성군입니다. 고성 뭐 전라도 해서 이제 여러 지역에서 불이 일어났는데 이 2002년도는 정말 우리나라의 산불 관련된 통계에 있어서 정말 기록적인 해가 2002년도에는 어느 하루에 전국에서 63건의 산불이 났습니다. 2002년도 이 짝수해 이 선거 있는 해였죠 당연히. 엄청난데요. 63건이 전국에서 동시다발로 산불이 난 거예요. 이러다 우리 전국 토기가 다 타는 거 아니냐. 엄청났던 저도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 2004년도도 마찬가지고요. 2020년 바로 2년 전을 놓고 보면 우리 안동이잖아요. 안동은 또 그 정도 큰 산불이 예전에 없었는데 정말 기록적인 산불이 발생했는 것도 바로 2000년 그리고 바로 재작년이죠. 재작년이라 바로 4월달 선거가 있었죠. 총선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었던 해였습니다. 뭐 이런 통계는 참 별로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징크사라고 하니까 징크사 아닌 징크사가 사실이라는 거는 뭐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뭐 통계를 보면은 또 어느 정도 맞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는 요즘 산지 인근 주민이나 등산객이 주의할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첫째는요. 뭐 저도 이제 어쨌든 우리 국민의 한 사람으로 산 근처에 뭐 주로 이제 보통 이제 시민들 국민들은 이제 등산을 많이 가잖아요. 운동으로 가는 건데 등산 갈 때는 정말 뭐 라이터라든지 어떻게 요즘은 그런 경우는 잘은 없는데 어쨌든 뭐 일회용 가스 버너라든지 뭔가 이 불과 관련된 첫째 가지고 가면 안 됩니다. 소지 자체를 하면 안 된다는 거. 그리고 우리 스스로 이걸 좀 조심을 하자. 조심을 하자. 본인도 위험하고 우리 모두를 위험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불이 났으면 어떻게 하느냐? 어쨌든 뭐 119 신고는 이거는 뭐 기본이고. 그리고 이제 가까운 이제 행정기관에 곧바로 이제 알려줘야 되고. 그다음 또 하나는 정말 또 조심해야 될 것이 사람의 어떤 안이한 마음. 보통 우리 시골 분들 왜요? 내 집 마당에서 내가 뭘 하니까 뭐 괜찮겠지. 근데 내 집 마당에서도 만약에 산불이 원인이 돼서 다른 사람 재산 피해를 입으면 그것도 처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안이한 마음을 좀 경각심을 좀 가져야 된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화기 소지도 금지하고 또 방심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 해주셨는데요. 끝으로 산불 진화 후에 피해 복구가 이루어질 텐데요. 피해 복구할 때 필요할 건 무엇인지 의견 주시죠. 가장 뭐 핵심은 이제 인재가 없을 경우, 이제 사람이 인명에 문제가 없을 경우라면 이제 그나마 또 가장 더 낫겠죠. 그러나 이제 인명 피해가 있는 경우는 어쨌든 간에 빨리 그 부상 조치를 해야 되는 거고요. 응급 조치를 해야 되는 거고 이제 인명 조치 외에 중요한 것이 특히 이제 겨울에서 봄 넘어올 때 해변기 넘어올 때는 산불이 탔는 지역에 거기에 또 비가 오거나 하게 되면 그 붕괴 사고 일어나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복구도 중요하지만 또 다른 2차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서 그 지자체라든지 그 해당되는 기관에서는 그런 붕괴 사고에 대비해서 예찰 활동을 저는 해야 된다. 이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의견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지역 산불 문제에 대해 전반적으로 짚어봤고요. 이 시간 헬로 이슈 토크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